안녕하세요 여러분, 행정멘토 HH 컨설트입니다. 자, 여러분 혹시 음주운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음주운전은 하지 말아야 할 행위라고 생각하면서도 혹시나 정말로 물론 실수라고 하기에는 조금 어려울 수 있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뭐 본의 아니게 음주운전을 하게 되는 경우가 아직까지는 조금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뭐 연말 연시에 음주운전 적발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렇게 음주운전 적발이 되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알고 계신가요? 물론 이제 뭐 벌금이나 징역형의 처벌을 받는다고 뭐 알고 계시는 것만으로도 뭐 나쁘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 음주운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두 가지 갈래로 나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형사처벌과 그리고 이제 행정처분이 따르는데요. 뭐 여러분들이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고 하는 건 다 이 형사처벌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 조사가 끝나면 이제 검찰의 송치, 불송치가 이제 결정이 나고 이제 검찰에서는 이제 기소를 하겠죠. 보통은 이제 뭐 약식 기소를 한다든지 해서 뭐 벌금이나 징역형의 처벌을 받습니다. 현재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이 이제 벌금이 있기 때문에 뭐 초범 같은 경우에는 벌금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이와 별개로 또 이제 행정처분이라는 게 존재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아마 좀 생소를 하실 겁니다. 하지만 이걸 들으시면 바로 생각이 나실 건데 바로 운전면허 취소 그리고 정지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운전면허를 처음부터 이제 딴 게 아니라 운전면허 시험에 합격을 하면 이 경찰청장이 운전면허를 발급하죠. 여기서 면허라고 되어 있습니다. 면허. 사실 면허라는 거는 어떤 행위를 하는 것을 허가한다는 뜻인데 이게 취소되거나 정지되면 여러분들은 운전을 할 수가 없게 되죠. 자,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마 여러분들이 검색을 하면 이 행정심판에 대한 내용을 알 수 있으실 겁니다. 이 행정심판이 뭐냐? 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을 다툴 수 있는 겁니다. 자, 왜 근데 행정심판을 해야 할까요? 이게 행정청 이름으로 내려지는 처분이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만약에 소송이다 하면은 이제 법원에서 이루어지잖아요. 뭐 민사소송과 이제 형사소송으로 나눠져 있는 거 아시죠? 물론 행정소송도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이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해서 다툴 때는 이 행정심판 혹은 그 전에 이제 이의신청 같은 게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를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하는 거는 나중에 본인의 그 권리구제에 무조건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걸 모르면 뭐 비용도 많이 들고 뭐 시간도 많이 쓰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운전면허 취소나 정지 처분을 받은 사람이 이제 할 수 있다는 이 행정심판, 그 방법이 이제 궁금하시잖아요. 사실 그 방법은 여기서는 그렇게 설명을 드리진 않겠습니다. 지금은 이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이제 청구가 가능한데요. 중요한 거는 이 청구서를 어떻게 작성하느냐가 사실은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보통은 이제 그 행정 구제를 전문으로 하는 전문가한테 맡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걸 바로 위임이라고 하죠. 그런데 만약에 이걸 스스로 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제 이걸 셀프 뭐 행정심판 혹은 셀프 구제라고 할 수 있는데 요거와 관련된 이제 전자책이 있습니다. 전자책이 판매가 되는 게 이제 PDF로 있는데 뭐 제가 남겨드린 링크를 통해서 구매를 하셔도 되고 뭐 다른 게 있다면 그거를 이용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셀프로 하겠다. 근데 다만 이 셀프는 좀 시간이 좀 많으신 분들한테 권장을 드리고 조금 학습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례들을 일단 검색을 해보고 내 상황에 적용을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이지행정심판이라는 사이트에서 일단은 그 운전면허 취소와 관련된 내용을 검색을 해볼 겁니다. 자, 어떻게 하는지를 알려드릴게요. 자, 이 사이트가 조금 불편한 게 이 사건 유형을 선택하려면 위원회를 먼저 선택하라고 합니다. 이건 좀 바꿔주셨으면 좋겠는데 일단은 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운전면허 그 행정심판을 담당하기 때문에 여기를 선택하고 사건 유형을 운전으로 해서 선택을 합니다.
혹은 여기 사건명에 운전면허라고 검색을 해도 되는데, 뭐, 그거는 하시는 분 나름이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재결의를 1년 단위로밖에 검색이 안 되기 때문에 좀 불편한데, 이거 뭐 서버 가부화 때문에 그러신 것 같지만 이것도 조금 불편은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22년도를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최근 재결례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2022년을 검색을 해보면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뭐 재결 결과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재결일까지 이렇게 나오는데, 뭐 물론 2022년이면은 횟수로는 2년이지만 거의 1년 정도 지난 일이죠. 여기서 이제 일부 인용 이런 거를 좀 참고하셔야 됩니다. 이 인용이라고 나온 거는 실제로는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절차법 위반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크게 도움이 되진 않습니다. 자,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면 되고, 이 내용을 왜 봐야 되느냐. 그래서 이거를 보시면 이게 어떤 사건이고 이 사건에 의해서 인정되는 내용은 어떻고 이 일부 인용한 이유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걸 보고 이 이유를 좀 집중해서 공략을 해야겠다 이런 거를 스스로 파악을 하셔야 하거든요. 물론 뭐 처음에는 잘 모르시기 때문에 검색을 해보셔서 뭐 조금 더 알아보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요즘 이 행정심판에 있어서 음주운전 면허 취소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자, 여기 제가 두 가지 재결문을 이제 놨거든요. 이렇게 행정심판 청구를 해서 그 심판위원회가 재결을 하게 되는데 이게 재결문입니다. 뭐 재결례라는 건 이제 재결 사례를 얘기하는 거고요. 자, 그런데 둘 다 똑같이 일부 인용이 나온 사건입니다. 이 일부 인용이라는 게 뭐냐? 이분들이 청구 취지를 보면은 운전면허 취소를 취소해달라고 했습니다. 취소. 둘 다 동일하죠. 그런데 이건 취소는 안 되고 정지로 바꿔줄게 라고 했기 때문에 그냥 인용이 아니라 일부 인용이 붙는 겁니다. 지금 뭐 도 그렇고 뭐 옛날도 비슷한데 운전면허 취소가 취소되는 경우는 많이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순한 사전 청취 뭐 위반, 그러니까 절차를 위반한 거죠. 이런 경우에는 뭐 인용을 받더라도 나중에 다시 재처분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크게 의미가 없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재결문을 보면 요즘 최근에 이제 인용되고 있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 취소를 취소해달라는 청구 결과의 경향성이 약간 보입니다. 물론 이전 거를 안 보셔서 모르시겠지만 저는 옛날 거부터 봤기 때문에 뭐가 있냐면 첫 번째는 재결문이 엄청 짧아졌습니다. 재결문이 3장에 불과한데요. 사실 재결문은 청구인의 이제 주장 그리고 피청구인인 행정청의 주장에 대해서도 좀 많이 내놓는 편인데 어차피 이거는 똑같은 내용이라서 이제 생략을 해가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3페이지라고 한다면 어떤 내용이 들어있느냐? 이 사건 개요는 뭐 개요니까 넘어가고 사실 이 두 가지입니다. 인정사실과 그 판단인데 여기 보면은 이렇게 판단이 있죠. 결국 이 두 가지 내용으로 이 재결문이 끝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인정사실을 이 두 사례를 보면은 거의 동일해요. 인정사실을 보시면은 뭐 운전면허를 언제 땄고 그리고 이제 교통사고 전력과 교통법규 위반 전력이 있는가 뭐 그거를 살펴보고 또 이제 혈중 알코올 농도가 몇인가가 이제 또 나옵니다. 0.089, 0.084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음주운전이 혈중 알코올 농도 몇부터인지 아시나요? 혈중 알코올 농도 바로 0.03부터 이제 음주운전이라고 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면허 취소를 할 수 있는 기준이 0.08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취소된 분들이 이제 청구한 걸 보면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8을 넘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전 거는 이제 면허 정지겠죠. 그런데 그 수치가 상당히 기준점에 근접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혈중 알코올 농도가 100% 정확한 건 아니라는 게 이제 알고 계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뭐 나는 피 검사를 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뭐 제가 알기로는 그 피 검사를 했을 때 오히려 혈중 알코올 농도가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이 위드마크 측정은 조금 복잡하니까 나중에 혹시 기회 되면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둘이 비슷하죠. 일부 인용된 두 사건이 비슷합니다. 그러면 이거를 어째서 이제 면허정지로 바꿔줬는가에 대한
인정사실과 판단의 연관성을 보면 정말 복사 붙여넣기를 했다고 생각될 정도로 거의 이 양쪽의 내용이 동일하거든요. 한번 보실까요? 여기까지 완전 똑같죠? 다 똑같습니다. 틀린 점은 이 무사고 기간이 뭐 한쪽은 31년, 한쪽은 19년으로 좀 다른데 둘 다 장기간 사고가 없었습니다. 이것도 행정심판에서 이 면허 취소 처분이 이 사람한테 가혹한가를 따지는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이런 점도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즉 제가 재결례를 검색해서 내용을 보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어떤 것 때문에 가혹한 것인지를 얘기를 해주거든요. 물론 이제 요즘은 매우 간략해지는 최신 경향에 따라서 무사고인지 사고가 났는지 피해가 났는지 그리고 이제 직업과 생계는 좀 옛날부터 중요한데 운전면허가 꼭 필요한 직업이나 이제 생계가 좀 곤란하신 분들은 조금 더 그 다른 분들보다 면허 취소가 감경될 가능성이 이제 상식적으로 높아질 수밖에 없죠. 자, 그렇게 해서 이분들은 면허 취소에서 110일의 면허 정지로 이제 바뀌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음주운전으로 행정심판을 청구할 때 무엇을 고려해야 할 것이고 물론 이거에 대해서 뭐 신경을 쓰지 않고 싶으신 분들은 뭐 전문가한테 위임을 하시면 됩니다. 사실 전문가분들 중에 뭐 이런 거 많이 하시는 분들도 많고 거기에 맡기면은 뭐 알아서 해주시긴 하는데 수요가 많이 몰리면 뭐 본인 건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약간 걱정이 되실 수도 있고 또는 이제 솔직히 이거는 좀 안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되는 건들이 있긴 있을 겁니다. 그런데도 이제 하자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뭐 결과는 이제 나중에 면허 취소가 그대로인데 돈만 나가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만약에 청구할 생각이 있다면 일단 첫 번째로 위임을 하든 본인이 하시든 간에 한번 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한번 스스로 생각을 해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누가 또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개인마다 주어진 상황이 너무나 다르고 그리고 또 이제 된다 한다고 했을 때 된다고 100% 말씀은 못 드려요. 그 누구든 간에. 왜냐하면 심판은 여기 행정심판위원회에서 하는 것이고 이 위임에서 하는 전문가분들은 그냥 열심히 여러분들의 의견을 만들어서 전달을 해주시는 것 뿐이니까 그런 말은 사실 그냥 신경 쓰지 않는 게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최근 음주운전 행정심판 면허 취소에 관련된 부분의 경향을 살펴봤습니다. 자, 여러분 혹시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이제 구독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행정멘토 HH 컨설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